그 당시 한양에 인해암이라는 유명한 서수가 있었소. 그는 천재였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서체를 익혀 능수능란하게 썼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본 필체는 잊지 않고 기억하는 특출한 재능이 있었소. 그는 나하고도 친분이 있었소. 그러니까 5년 전이었소. 그의 이상한 행동, 이제 와서 더듬어 보니 공자와 낭자가 말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었구려. 노형,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날 나는 평소와 같이 한성부관아 앞에 있는 내 전포에서 한성부에 제출할 민장을 작성하고 있었소. 그때 그가 축 처진 모습으로 전포 안으로 들어왔소. 전포에 앉아 한참 말이 없던 그가 힘없이 얘기를 시작했소. 이보게, 난 한양을 떠나네. 왜 그러는가? 무슨 일이 있었나? 자네만 알고 있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에게 끌려가 서찰을 위조해 주었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서찰을 말이네. 그 자는 그 대가로 거금을 주면서 한양에서 300리 밖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했네. 만약 그 이내의 곳에서 발견되는 날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것이라고 했네. 서찰 위조를 시키신 분은 이 나라의 고관이시며 그 세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는 분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네. 서찰 위조의 내용에 미루어 볼 때 그 말은 정말인 것 같았네. 내 살려면 당장 내일 떠나야 하네. 이제 자네하고도 술 한 잔 먹을 수 없게 되었네. 서찰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그건 밝힐 수 없네. 내 목이 달아나는 일일세. 이해해 주게나. 그는 서찰의 내용과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서찰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은 채 나갔고 그날 이후로 그를 만나지 못했어. 두 분의 얘기를 듣고 그날 그가 한 의문의 말이 무엇인지 확실해졌소. 오늘 내가 친했던 그의 이름을 밝힌 것은 두 분과 그를 위해서였소. 서수는 말을 끝내고 다시 눈을 감았다. 이혜진이 말했다. 선생의 뜻은 우리를 위함은 우리가 원했던 것을 들어준 것이고 그를 위함은 그를 찾을 수 없으니 그는 무사할 거란 말씀이군요. 서수가 살며시 눈을 뜨면서 대답했다. 바로 그렇소. 무어라 감사의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인해함을 찾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고요. 노형,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그만 우리들은 가볼게요. 보증하세요. 서수와 작별하고 살인문을 나서며 이혜진은 서무에게 말했다. 사제, 우리 또 강호 유람하지 않을래요? 사저, 둘만의 강호 유람 마다할 서무가 아니오. 한데 인해함을 찾기 위함이요? 호호호. 어찌 알았대? 사절을 닮아가나 보오. 하며 서무는 통쾌하게 웃었다. 남촌 무의방. 무수한 별빛을 제치고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구름을 벗어나 온 누리를 비추는 밤이었다. 무의방 중앙건물 지붕에 남녀 두 명이 소리 없이 날아와 내렸다. 임금과 이해나였다. 임금은 이금천이 보여준 초대장에서 무의방의 위치를 기억해 두었었다. 임금은 대청 지붕의 기와장 한 개를 살짝 뜯어 밑을 내려다보았다. 대청에는 3명이 앉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과연 임금의 예상대로 중앙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문희련이었다. 문희련이 실질적인 무의방 방주임은 자명했다. 좌우 좌석에는 전 천지문 좌우호법이자 현 무의방 방주와 부방주인 최찬과 김술이 앉아 있었다. 최찬이 말했다. 문주님, 이번 우리 방의 창건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문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요령이십니까? 무의방의 뿌리가 천지문이니 비우호적인 문파가 있으리란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야. 내가 굳이 무의방 창설식을 개최하는 데는 3가지 의도가 있어서야. 김술이 물었다. 3가지라 하심은? 첫 번째는 무의방이 정파임을 선언하는 데 있어. 이미 초대장에도 기재했지만 이를 다시 한번 천하문파에 알리기 위함이지.
무이방은 천지문과는 절연하여 거듭나려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 해. 이 점 명심하도록 해. 명심하겠습니다. 두 호법이 동시에 대답했다. 두 번째는 이번 창설식에 오는 대소문파 중 동조파, 방관파, 비동조파를 가리는 데 있다. 비동조파에 의해 잠시 소동이 벌어지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의연히 대처해야 해. 창설식이 끝난 후 은연중에 그들을 압박하면 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 천지문을 멸문지화로 만든 자들이 창설식에 참석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이번 무이방 창설식을 개최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 초대장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고 오겠습니까? 아니야. 그들이 강호인이라면 대소문파에 보낸 초대장에 대해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게야. 원래 강호의 일이란 순식간에 퍼지기 마련이지. 그들은 내가 무이방을 마쿠에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여 지난번 나를 놓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만약 그들이 온다면 지난번 굴욕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고수가 아닙니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함정을 파야 한다.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들을 제거할 기막힌 함정을 말이야. 함정이라 하셨습니까? 그래, 일종의 기관이라 할 수 있지. 내 생각해둔 바가 있으니 확정되면 알려주겠다. 방주와 부방주는 제자들과 함께 창설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해. 명심하겠습니다. 문주님. 최찬과 김술이 넓은 대청을 나가고 난 후 문희련은 대청 뒤쪽으로 걸어갔다. 대청 뒤쪽 벽에는 커다란 세 개의 둥근 원 안에 각각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던 문희련이 중앙 그림 속에 있는 여인의 눈동자를 손가락으로 누르니 둥근 원이 반바퀴를 돌아 멈추었다. 문희련이 그 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원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임금은 회심을 미소를 지으며 이에나에게 눈짓을 했다. 그들은 다시 하늘을 날아 소리 없이 사라졌다. 북촌 좌의정 시문의 저택. 개성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막 돌아온 군관 박한규는 부장 김동주를 찾았다. 박군관, 고생이 많았네. 그래 갔던 일은 잘 마무리했는가? 예, 부장 나리. 격리 업무를 도맡아 하던 김양로가 부정부패로 처단되어 이래 약간 차질이 생겼지만 교체된 권설이가 마침 소관과 예전부터 잘 아는 사이라 실수 없이 처리했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다행일세. 엽전의 사용처가 늘어날수록 좋은 일일세. 그만 가서 며칠 쉬도록 하게. 예, 그런데 부장 나리. 뭔가? 할 말이 남았는가? 소관이 개성부 관하에서 공주마마를 보았습니다. 뭐야? 공주마마를 보았어? 어디에서 보았나? 김양로를 만나고 내산문을 나오는데 마침 공주마마와 유수영감이 동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주마마가 틀림없었나? 소관이 어찌 잘못 볼 수가 있겠습니까? 공주마마야 원래 강호 유람을 즐기시니까 어디인들 못 가시겠느냐? 박한규는 이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부장 나리, 소관이 알기에는 공주마마는 강호 유람시 지방관하에는 들르지 않으신다 합니다. 그러한데 유수영감을 만나셨다는 것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양로가 언제 파직되었느냐? 그러니까 공주마마와 유수영감이 만나신 다음날 파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양로의 파직과 관계되는 일일 것이다. 공주마마가 유람 중 김양로의 비리를 어떻게든 아시고 유수영감을 만나신 것일 거야. 그 때문일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장 날이 이만 가보겠습니다. 박한규가 김동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가다가 말고 다시 뒤돌아오며 말했다. 그래도 무슨 연유로 만난 것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쁠 건 없지. 그런데 알아볼 도리가 없지 않느냐? 부장 나리. 그날 공주마마와 함께 들어간 한 낭자가 있었습니다. 그 낭자를 찾는다면 무슨 연유로 공주마마가 유수영감을 찾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찜찜하군 그래. 이미 공주마마와 함께 떠났을 텐데 무슨 수로 그 낭자를 찾을 수 있겠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박군관이 다시 개성에 가보게. 그날 밤을 선포졸과 서리 그리고 조예드에게 수소문하면 어쩌면 그 낭자의 신분을 알아낼 수도 있을지 모르니 서둘러 떠나게. 알겠습니다. 부장 나리. 바로 떠나겠습니다.